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 산소의 20%를 책임지는 해양 세균 프로콜로로코쿠스가 2100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는 지구 생태계에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인류 생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프랑수아 리발레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미생물학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바다에서 수집한 방대한 시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로클로로코쿠스는 지구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풍부한 광합성 세균으로 전체 광합성의 약 5%를 담당하고 지구 산소 생산의 20%를 차지합니다. 학계는 오랫동안 이 미생물이 열대와 아열대의 따뜻한 바다에 적응해 살아왔기 때문에 해양 온난화가 심해져도 서식지를 확장하며 번성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석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연구팀은 24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항해를 통해 100차례 가까이 바닷물을 채취하고 8천억 개가 넘는 세포를 정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수온이 28도씨를 넘어서는 순간 프로클로로코쿠스의 성장과 분열이 급격히 둔화됐습니다. 더욱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2100년까지 열대, 아열대 해수면 온도가 30도씨를 정기적으로 초과할 것으로 예측돼 개체수는 절반 이하로 줄고 생산성은 현재보다 17에서 5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해양 먹이 사슬의 기초가 붕괴될 위험을 뜻합니다. 리발레 교수는 과학자들은 프로클로로코쿠스가 고온에서도 잘 버틸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기후변화에 훨씬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의 감소는 해양 생태계뿐 아니라 지구 산소 공급 기반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팀은 고온 내성 변종이 일부 표본에서 누락됐을 가능성 등 한계도 인정했지만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지구 산소 순환과 해양 생태계 전반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혼합 폐플라스틱을 선별 과정 없이 곧바로 플라스틱 원료로 되돌리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려면 뚜껑을 따로 분리하고 라벨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라벨 접착제 등 불순물은 여전히 남아 고품질 원료로 되살리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재활용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부분 소각되거나 저급 원료로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과 다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사업단은 100% 수소를 사용하는 고온 플라즈마 토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는 1000에서 2000도씨 초고온에서 단 0.01초 만에 폐플라스틱을 분해합니다. 그 결과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에틸렌과 벤젠으로 직접 전환되며 선택도는 70에서 90%, 에틸렌 수율은 70% 이상에 달했습니다. 정제 과정을 거치면 99% 이상의 고순도 원료 확보도 가능합니다. 이 공정의 특징은 수소 기반 초고온 운전 방식입니다. 고분자 구조를 빠르게 깨뜨리면서도 불필요한 탄소 생성을 억제해 장기 운전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기존 열 분해에서 활용이 어려웠던 왁스까지 80% 이상의 효율로 전환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연구팀은 파일럿 운전에서 경제성까지 확인했습니다. 생산된 에틸렌 단가는 기존 석유화학 원료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돼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전기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거의 없앨 수 있어 친환경성까지 갖췄습니다. 사업단은 오는 2026년부터 국내 실증 사이트에서 장기 검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영훈 단장은 세계 최초로 혼합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전환하는 경제적 공정을 확보했다며 실증을 통해 폐기물과 탄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화학산업뿐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의 온실가스 처리, 고부가 소재 생산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플라스틱 재활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 돌파구로 평가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생산 현장에 대규모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로봇 전쟁이 본격 점화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생산 전략의 새로운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자동화는 용접이나 도장처럼 반복적이고 단순한 공정에 국한돼 왔습니다. 맞춤형 모델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연성 부족이 한계로 지적됐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과 유사한 동작을 바탕으로 조립, 검수, 물류까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 전환도 신속해 제조업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0월부터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투입해 부품 배열 작업을 맡기고 2026년부터 고위험 공정으로 확대한다는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2028년 양산까지 목표를 제시하며 로봇화율 40%와 로봇 한 대당 인력 1.5명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주목됩니다. 삼성증권은 로봇 상용화 가격을 10만 달러로 가정할 경우 시간당 비용이 4,700원으로 국내 인건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나아가 가격이 3만 달러까지 낮아지면 시간당 1,200원까지 줄어 공장 생산성을 60%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재무 전략 측면에서 현대차는 2027년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업 공개를 통해 로봇과 데이터 센터 투자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로보틱스를 차세대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입니다. 글로벌 경쟁사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BMW는 미국 공장에서 피규어 AI의 로봇을, 메르세데스 벤츠는 앱트로닉의 아폴로를 시범 투입했으며 테슬라 역시 옵티머스 로봇을 파일럿 운용 중입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처럼 구체적 일정과 단계별 목표를 제시한 사례는 드뭅니다. 전문가들은 휴머노이드가 인건비 절감뿐 아니라 파업 리스크 완화, 품질 균질화, 생산 안정성 확보라는 장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합니다. 전기차 전환으로 조립 공정이 단순화된 점도 로봇 투입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을 3만 달러 이하로 낮추고 소프트웨어 안정성 검증과 협력사 체인 정비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생산성, 가격, 안정성, 세 조건을 얼마나 빨리 충족하느냐가 휴머노이드 전환의 승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최근 글로벌 여론조사 결과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정반대의 시선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일본에서의 비호감도가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나 유엔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이 이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유엔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결과라 더욱 의미가 큽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올해 1월에서 4월 25개국 성인 약 3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유엔에 대한 호감은 61%, 비호감은 32%로 집계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가장 부정적인 평가는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80%가 유엔을 비호감으로 꼽아 호감도는 16%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이스라엘을 반복적으로 비판하면서 편향적 기구라는 인식이 굳어졌다고 분석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건국을 홀로코스트 희생과 전쟁을 통한 역사로 보지만 유엔은 국제 결의에 따른 국가 성립으로 바라보는 시각 차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활동하는 유엔 난민구호기구를 하마스와 연계됐다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에서도 유엔에 대한 호감도가 38%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조사 대상 25개국 중 23위로 이스라엘과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습니다. 일본 국민은 유엔이 북핵 위협이나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막지 못한다고 보고 있으며 안보 현실과 동떨어진 기구라는 냉소가 퍼져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세계 3위의 예산 분담률을 기록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후 헌법 제9조로 자위대 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유엔의 집단 안보 개념이 일본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점도 회의론을 부추겼습니다.
반면 한국의 유엔 호감도는 74%로 조사 대사국 중 4위에 올랐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재임 경험이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유엔이 다수 국가에서 여전히 신뢰받고 있으나 분쟁과 이해관계가 직접 얽힌 국가일수록 불신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인도주의 논란과 일본의 안보 불안 속에서 유엔은 무능하다라는 인식과 함께 유엔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유엔에 대한 세계인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